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14-2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장은 IQ 재능 개발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14-2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분석의 능력을 키워라. 우리가 전 시간에는 실패를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패를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끝났어.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실패하면 실패하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 새롭게 가야 할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포기라는 것이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포기. 물론 어떤 상황은 이제 내려놔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연구하고 도전해 가는 데 있어서 포기나 또 뭐 이제 그만두고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그 과정을 거쳐야 내가 어떤 목표하는 지점을 도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막 실패에 대해서 크게 막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당연히 있는 과정이다. 좀 더 익숙해지면 괜찮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된다.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방법보다 모르는 방법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실패한 원인 분석하고 문제점이 뭔지 분석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 또 새롭게 가야 할 방법, 길은 뭔가를 또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잘 되는 부분은 왜 잘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 또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공부한 것들이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게 하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어떻게 시도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냥 당황하지 말고 종이 갖다 놓고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원인이 뭔지, 뭐 때문에 온 건지, 그렇다면 최선책은 뭐고 차선책은 뭔지,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까지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러면 그 시간이 되기까지 내가 뭐를 하면서 그 시간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 분석을 해서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 분석, 환경 분석, 이해력 분석, 학습 분석,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 지적 재능의 발전, 학습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기회로 만들면 좋습니다. 세 번째, 반복 훈련과 채워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거죠. 어떤 것을 하나 이루는 데는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감자는 심으면 며칠 뒤에 거둘 수 있다. 또 밀은 심으면 얼마 뒤에 거둘 수 있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채워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복 훈련과 채워야 될 시간이 있지 저절로 개발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모차르트 잘 아시죠? 사람들은 모차르트가 특별한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의 훈련의 과정은 잘 모르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레오폴트 모차르트로서 당시 유명한 작곡가이자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3살부터 아들에게 작곡과 연주 훈련을 강도 높게 시킨 권위적인 아버지였죠. 따라서 모차르트는 아주 어려서부터 한 집에 사는 음악 선생님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셈이죠. 그는 21살 때 첫 번째 작품인 피아노 협주곡 9번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18년 동안이나 혹독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재라고 해서 아무것도 훈련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머리가 조금 IQ가 좀 낮다고 해서 못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만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얼마만큼 훈련해 가느냐의 시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해진 시간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조금 모자르다 싶은 사람은 시간을 좀 더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시간만큼 채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타이거 우즈는 골프계의 모차르트라고 합니다. 우즈 역시 그의 아버지 얼 우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였고 스포츠에도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골프 중독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골프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그는 7개월 된 타이거에게 처음으로 골프채를 쥐어 주었습니다. 타이거는 2살이 되기도 전에 골프장에서 꾸준히 연습을 했고 그는 19살 때 워커컵 대회 출전 선수로 뽑혔는데 이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4살 이전에는 아버지에게 그 후로는 17년 동안 전문 코치 밑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뒤에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천재라고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저절로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소프라노 이 가수가 있죠. 자신이 노래를 조수미라는 분인데요. 이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노래를 잘하는 것이 재능 때문이라고 말하는 걸 가장 듣기 싫어한다면서 노래를 잘하기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 말콤 글래드월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일에 1만 시간을 쏟아부었는가? 아니라면 성공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만 시간이란 어떤 분야에 숙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량을 말하는 것으로 하루 3시간씩 일주일 꼬박하고도 10년을 보내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저도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 어느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정착을 시키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시간, 이 사람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문제를 놓고 20년 넘게 연구한 플로리다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인 에릭슨은 여러 분야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평범한 사람과 천재를 가르는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닌 연습하는 기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천재 바이올린 연주자는 일주일에 평균 24시간 연습에 매달리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9시간에 그쳤다는 걸 보게 되죠. 20세에 이르기까지 누적 시간을 보면 천재들은 4,000시간 정도 누적 연습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에릭슨과 공동 저자들이 내놓은 새로운 대안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모든 차이를 결정을 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 명확히 밝혔듯 전문가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온 기간에 좌우된다. 체스 선수들에 관한 유명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스와 윌리엄 제이슨은 10년 정도의 집중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상위 수준에 오르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으며 때로는 그보다 오래 걸리기도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년 법칙을 제안을 한 거죠. 수학, 과학, 작곡, 수영, 엑스레이, 진단, 테니스, 문학들 어느 분야에 어느 누구든 심지어 가장 재능이 탁월한 성과자들도 최소한 10년 정도의 고된 준비 시간을 거친 뒤에라 위대하다고 불릴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뛰어난 성과자가 누구든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몇십 년이 걸렸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과학자와 작가들이 20년 이상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이후에나 위대한 발견을 하거나 위대한 작품을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노예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할 수 있는 지도자로 쓰임받기까지 40년의 단련 시간이 있었어요. 야곱 역시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리에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다윗 역시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재능을 훈련했는데 영적인 재능 훈련, 업무 처리의 재능 훈련, 인간관계 훈련, 성품 훈련, 환경에 적응한 적응 훈련, 아이디어 창의력 훈련, 리더십 훈련 등 다양한 재능들을 훈련할 수 있었고 그 훈련들을 통해서 달인들이 되었던 거죠. 욥은 연단 곧 훈련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같이 나오리라. 아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없는 쓸만한 물건은 없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단번에 무엇을 뚝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꾸준한 노력과 단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재능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다양한 달인들을 보면
그들 역시 최소한 20년, 30년의 계속되는 훈련과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반찬 만드는 달인, 뭐 호떡 만드는 달인, 뭐 찐빵 달인, 족발 달인, 뭐 꼬울부채 달인, 냉면 달인, 빈대떡 달인. 네. 자, 뭐든지 자꾸만 되풀이하면 그것이 당신 자신의 것이 되기 시작한다.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하찮은 재능을 고도로 연마한 결과이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